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경기 선행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장악했던 것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가 함께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조정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경기 선행지표 함께 보시죠.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0.3%가량이었는데 0.1%포인트가량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것이 이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6개월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경기 선행지표 자체는 마이너스, 그것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만 그 세부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에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올해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에 민주식 열풍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시총 상위주,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콜옵션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그 콜옵션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함께 좀 지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1월 CPI 발표가 됐고요. 6월 이후 최저치로 나왔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투자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티에서 1년 내 금이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함께 내놨습니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좀 약했다라는 점과 함께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WTI 원유 선물 한때 77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요. 78달러 선 초반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캐피탈원 디스커버 그리고 월마트 특징주로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엔비디아는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시총이 1,100억 달러가량 빠졌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순위로도 5위권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연 엔비디아가 이 높아진 기대치를 실적 발표 이후에 충족을 해줄 수 있을지 내일 당잠사에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원과 디스커버는 손에 잡으면서 미국 내에서 최대 신용카드 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다만 독점 우려는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야데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급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군중의 심리의 과열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세 번째로 1년 중에 약한 달이기도 한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AI 붐, 그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열풍이 있었겠는데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군중 심리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간밤의 경계감은 전반적으로 러셀 2000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끌어내렸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 구간에서 60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67포인트까지 내려와서 탐욕 구간으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빅스 지수 크게 치솟으면서 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등은 괴로워. 어떤 1등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자기와의 싸움도 해야 되고요. 도전을 받고 있는 모양새도 함께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자신과의 싸움, 지금 월가의 전망치, 매출과 조정 EPS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 함께 보고 계신데요. 과연 이 시장의 가이던스를 충족을 해줄 수 있을지 또는 충족을 한다고 해도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반증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용 GPU에 대한 수요 부분, 그리고 앞으로 H100의 차세대 칩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B100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의 향방과 운명을 가르게 될 텐데요.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에는 지난 3년의 PER에 비해서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AMD 같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7개사의 경우가 엔비디아보다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간밤에 또 나왔던 이야기가 물론 이전에도 자체 칩 개발을 통해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만, 마이아 100뿐만이 아니라 새 네트워크 카드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의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트워크 카드가 만약에 1년 안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픈 AI의 서버 모델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와 덩달아서 프로세스 비용도 함께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뒤로 미루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자체적으로 바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었죠. 그와 관련해서 함께 볼만한 소식, 삼성전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컴퓨팅 랩을 신설한다. 자체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더불어서 메타도 라마3를 통해서 오픈된 생태계 안에서의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괴로운 1등입니다. 테슬라인데요. 포드가 기습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2024년 모델에 한해서는 아니고요. 2023년 모델만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머스탱 마하 2 모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트림별로 인하가 모두 된 상황이고요. 1월에 포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도 11%가량 줄었고, 특히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1%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재고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거기다가 IRA 보조금 면에 있어서도 기존에 받던 것보다 적게 받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드가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재고를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국 치킨 게임으로 향하는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 그리고 포드를 포함해서 전기차를 영위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주가 추이를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가 3%가량 빠졌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5% 넘게 빠졌고요. YTD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포드는 그나마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죠. 그에 따라서 0.7% YTD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은 모두 YTD 수익률도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국에서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나라도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 그리고 BYD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전기차 생태계에 대한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의견 자체는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무거워진 엔비디아의 어깨,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함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증시가 미국 시장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오늘도 좀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어제장 함께 정리해 보실까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온도 차이가 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PBR로 갈 것인가, 2차 전지나 반도체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코스피가 강한지 코스닥 지수가 강한지 결정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PBR주의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밀리고 2차 전지나 반도체, 특히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전공정단이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PBR주가 세론이 시작된 것인가, 거기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게 증권가의 대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세론과 추세 추종 공방 속에서 어제는 관망세가 조금 더 짙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지주사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매수의 주체는 아직까지 저PBR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 눈에 띕니다. 특히 2차 전지 안에서는 미래나노텍과 솔브렌 홀딩스가 작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재료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쪽도 쉬었었던 종목들의 강세였는데 장 마치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엔비디아가 미 증시에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것은 옵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옵션의 영향이고 마이크론 등의 다른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1%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그와 다른 결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 공개될 엔비디아 실적, 그에 따라서 옵션 포지션이 위로 아래로 각각 11%씩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아무래도 대기 모드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실적주 장마치고 이제 상승세를 시현했던 종목, 하락했던 종목들 기입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세론 추세 추종 공방이 펼쳐지다 보니 틈새 시장 공략 종목들, 이를테면 초전도체가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다음 달에 관련해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신성 델타테크의 급등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7위까지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패턴이죠. 단기 수급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의 이름을 올린다. 이게 정말 보기 드문 흐름입니다. 다만 장 마치고 변동성 컸다라는 점, 여전히 이 종목들은 위든 아래로든 급하게 움직인다라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HLB 그룹들 무더기 상승세 나왔었고 2차 전지, FEOC를 중심으로 여전히 엔캠의 강세와 맞닿은 리튬까지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엔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체크해드렸던 내용인데 워낙 1월까지 많이 말씀드려서 근래에는 자세히 말씀을 당잠사에서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시세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해 12월에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FEOC, 해외 우려 집단. 북한, 러시아, 중국 다 포함인데 전기차는 특정 국가 중국을 거의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타고 싶으면 중국 손절해라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 부품 안에 셀과 모듈 중국 손절해라라는 내용은 예상은 했는데 12월에 발표된 내용에 분리막과 전해액이 포함될 줄이야 좀 놀랐죠. 그래서 급하게 시장에서 수혜주를 찾아가는 작업이 12월부터 나왔고요. 그 당시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인데요. 보시면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보다는 전해액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엔캠이 대표적이고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는 KOTC에 상장돼 있습니다. 차트 찾아보시면 거의 엔캠과 비슷하게 급하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움직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까요? 전해액이 다른 쪽에 비해서 유독 강한 이유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별 전해액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손절해라고 하니 그 다음 대안으로 한국과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탑4 업체로 보면 엔캠이 여기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 제외하고 캐파 상황을 따져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안처가 될 수 있는 쪽이 엔캠이다 보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엔캠과 함께 HD 현대일렉트릭 연결고리가 있어서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남모르게 또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던 HD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왜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줬고 신고가를 달성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2배 늘릴 거야 라는 사측의 발표가 있었죠. 한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현재 한 2배 정도 수준의 중저압 차단기 제조 공장 시설을 짓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이런 변압기 쪽을 더 많이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노후화된 미국의 전력망 교체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용량 변압기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2021년 저점을 다지고 쭉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도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밖에 보시면 사우디, 영국, 베트남, 호주 순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미국과 영국, 호주, 사우디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전기차와 AI 등장에 따라서 전력화 추세입니다. 모두 변압기 송배전 망 확대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 좋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이 관련 섹터들, 종목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해외 지금 공략하고 있는 내용까지 현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최근 차트를 쭉 가지고 왔는데 나머지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만 혼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달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패시브 라는 힌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SCI 페낫괴 시리즈 당잠사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2월 13일 발표 내용, 편입 종목들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합니다. 리밸런싱은 2월 말에 적용이 되지만 시장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이걸 넘어서 다음 편입 후보군이 무엇인가? 아직 기간이 많은데요. 5월 MSCI 편입 누가 될 것인가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엔캠과 현대일렉트릭이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가의 흐름을 가르는 팩터라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이 거의 허들이 한 5조 원으로 시장은 바라보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시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나와 있고요. 다만 신성 델타테크 노란색 표시는요.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놔서 여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초전도체 테마라는 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 테마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사실은 시가총액 규모가 허들을 넘게 되면 그 다음 맞춰야 되는 게 유동시총입니다. 유동시총이 부족한 기업인데 시총이 맞춰지고 나서 다음에 관심권이 확대가 되면 여기까지 관심이 확장이 될 수 있어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들 중요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행사 부분, 인텔,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가 오늘 밤에 개최가 되는데 사실 인텔에서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언급은 그동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열리는 파운드리 공식 행사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샘 올트만, CEO 등등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연관도가 높은 부분은 암홀딩스와 밀월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는지 여부. 인텔이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지금 삼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암홀딩스와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밀도가 높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죠.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